공공기관 취업 작살내자 빠세. 안녕하세요, 공작새입니다. 오래 기다리셨죠? 2019년 서교공 채용 면접 프리패스 영상입니다. 지난번에 내드린 과제 검사하고 또 오늘 새로운 과제 나가거든요. 연습 많이 살 길이니까 스터디 원들과 으쌰으쌰 하시길 바랍니다. 먼저 스터디 구하셨죠? 독고다이 안됩니다. 면접은 혼자 보시는 게 아니에요. 대화를 기반으로 한 최소 다대다 1대다이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공중모 공치사 들어가셔서 스터디 구하세요. 다음으론 30초 컷으로 내드렸던 과제 검사 시간입니다. 본인이 생각해본 모의 답안과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어떻게 수정하면 될지 그 방향을 잡아보시면 되니까 너무 절대적으로 의존하시면 안 되세요. 먼저 자기소개입니다. 30초 자기소개, 간단한 자기소개 해보세요로 보통 면접에 그 포문이 열립니다. 기억에 남을 만한 역량, 강점을 기반으로 적어주시면 좋습니다. 그럼 먼저 구조를 보실게요. 캐치프레이즈 5초 정도 핵심 문장 딱 적어주시고 이에 대한 근거 12초 정도 나열해 주시고 이에 대한 마무리 12초 적어주시면 됩니다. 예시로 함께 살펴볼게요. 안녕하십니까. 뛰어난 팔로워십을 가진 땡땡땡번 지원자입니다. 블라인드니까 이름 말하시면 안 돼요. 학생의 스태프, 봉사 동아리 부원, 학회 회원, 서포터즈 단원 지금까지 4개의 크고 작은 활동에서 팔로워십의 가치와 중요성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훌륭한 조직엔 리더지에서 묵묵히 규칙을 지키고 목표를 향해 노력하는 팔로워가 있기 마련입니다. 서울교통공사의 비전 달성에 힘쓰시는 훌륭한 선배님들을 적극 지원하는 인재가 되겠습니다. 이랬을 때 예상 꼬리 질문이 들어옵니다. 이게 자기소개서를 쓰고 내는 거랑 다르죠? 대화 형식입니다. 제가 말하고 끝이 아니라 이에 대한 질문이, 궁금증이 들어와요. 이때 무섭다 생각하지 마세요. 이들이 나한테 궁금해하는구나, 나한테 호감이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고 긴장하지 말고 담담하게 대답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제가 팔로워십을 딱 던졌기 때문에 너무나 당연하게 리더 경험은 없나요? 리더십은 없나요? 이런 걸 물어볼 수 있어요. 혹은 팔로워 경험이 많다고 했는데 거기서 힘들었던 경험은 없나요? 혹은 리더가 틀린 결정을 했을 땐 팔로워로서 어떻게 행동을 해야 할까요? 혹은 상사가 틀린 결정을 했을 때 부하 직원으로서 어떻게 행동을 해야 할까요? 이런 예상꼬리 질문들을 준비하시면 좋습니다. 물론 안 물어볼 수도 있지만 이런 질문들을 토대로 다른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할 수 있는 순발력도 기를 수 있겠죠. 다음은 장단점입니다. 장점들은 워낙 잘 쓰시기 때문에 단점을 어려워하신다는 말씀을 많이 들어서 오늘은 단점을 준비해봤어요. 여기선 캐치프레이즈로 단점을 딱 말씀해 주시고 이거에 대한 그 근거와 어떻게 극복하고 있는지를 27초 나머지 쫙 깔끔하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바로 갈게요. 저의 단점은 스트레스를 잘 받는다는 것입니다. 공작새의 단점이에요. 예를 들어 계속되는 취업 준비 상황에서 언론은 공공기관 채용이 확대되고 있다는 보도를, 주변에선 공기업을 포기하라는 조언을 합니다. 이를 듣고 흘리지 못해 고스란히 스트레스를 받곤 하는데요. 다만 스트레스를 저의 발전과 성장의 받침으로 활용하려 노력합니다. 지금 면접의 기회를 갖게 된 것도 스트레스에 좌절하거나 굴복하는 대신 끊임없이 노력한 결과라 생각합니다. 꾸준한 운동으로 스트레스를 극복할 정신력과 체력을 갖추는 노력 또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는데요. 어디까지나 참고만 해주셔야 할 부분이고 실제 면접을 보면 이 사람의 장점과 단점이 보이기 마련이에요. 면 대 면이잖아요. 따라서 거짓으로 장단점을 기술해 주셔도 안 되고요. 그 외에 기타 주의사항으로는 이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장점을 단점인 것처럼 포장하신다거나 그럼 솔직하지 못해 보이죠. 혹은 업무를 맡길 수 없는 치명적인 결함, 치명적인 단점을 말씀하셔도 안 됩니다. 이 구조에 들어가게 적고 이걸 어떻게
어떻게 관리하고 있느냐. 사실 단점을 완벽하게 극복했다고 하면 현재의 단점이 아니겠죠. 현재 단점으로 제시할 수 있다는 이유는 그거는 좀 고치기 힘든 단점이고 이거는 안고 가야 되지만 내가 어떻게 핸들링하고 있다는 거를 명확히 말씀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게 조금 시간이 걸리고 어렵고 까다롭게 느껴질 수 있지만 이 부분은 본인의 노력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다음은 입사 후 포부입니다. 구조 먼저 보시면 비슷하죠? 캐치프레이즈 5초 써주시고 구체적인 목표 혹은 포부 15초 적어주시고 이에 대한 마무리 10초 적어주시면 됩니다. 예시로 바로 볼게요. 시민에게 행복을 주고 신뢰받을 수 있는 서울교통공사인이 되겠습니다. 우선 지하철 역무 현장에서 자동화기기 관리, 운수 수입 관리, 고객 응대의 제너럴리스트로 거듭나겠습니다. 이후 본사 땡땡 본부 무슨 처에 근무하며 저의 전공인 땡땡 분야의 스페셜리스트로 성장하겠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전략사업본부에서 성장사업 발굴, 나아가 신교통사업 추진에 기여할 수 있는 서울교통공사와 함께 성장하는 핵심 인재가 되겠습니다. 라고 말씀 주시면 됩니다. 이거는 자소서에 적었던 항목이기도 해요. 그걸 활용해서 조금 구어체로 적어주셔도 좋고요. 아니면 조금 더 새롭게 구체적으로 직무 기반 그리고 실제 조직도에 나와 있는 부서에서 희망하는 근무 부서를 중심으로 적어주시면 좋습니다. 예상꼬리 질문 굉장히 뻔하지만 면접관들은 참 궁금해해요. 만약 본인이 그린 포부와 다르게 원하지 않은 부서로 발령난다면 어떡할 건가요? 혹은 CDP를 잘 세워주셨는데 실제와 예상이 다르다면 어떡할 건가요? 답은 뻔하죠. 그래도 발령난 부서 혹은 CDP와 다른 경로에서도 발전하고 배우는 인재가 되겠습니다. 아니면 구체적으로 어느 부서를 예시로 들면서 이런 부서를 가서도 그 사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다 생각을 합니다. 하면서 굉장히 열린 자세를 보여주셔야 되세요. 이 부분에선. 서울교통공사 자소서 분석에서 제가 넣어드렸던 화면이에요. 지원 동기나 입사 후 포부 목표를 물어볼 때 구체적 부서 말씀드리라고 했죠. 이랬을 때 조직 이해도에서 가점을 받을 수 있다는 점. 다만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애매하게 알고 가서 이 직제를 틀리게 말하면 안 돼요. 예를 들어 미디어실인데 홍보실이라던가 이렇게 좀 타조직에 있을 법한 거 말씀하시면 좀 감점이 될 수 있으니까 말씀하실 거면 제대로 숙지하고 가셔야 된다는 점 유념해 주시고요. 다음으로는 새로운 과제입니다. 스터디원들과 사이좋게 예상 문제 모범 답안 만들어 보시고요. 연습해 보세요. 정답은 다음 시간에 알려드릴게요. 먼저 기업에 대한 이해도입니다. 서울교통공사 설립 근거는 서울교통공사의 미션과 비전은 서울교통공사의 재무제표를 보았는가? 그렇다면 자산, 손익, 부채 현황을 말씀해 보세요. 이런 것들은 물어보지 않는다 해도 PT 면접에서 활용할 수 있으세요. 물론 PT 면접에선 기본적인 개괄적인 자료는 줘요. 하지만 거기 나오지 않은 본인이 준비해온 데이터를 근거로 제시해주면 그게 만약에 수치 기반이다 하면 너무 훌륭한 직무 PT 답안이 나오는 거예요. 아셨죠? 다음은 본인, 그러니까 지원자에 대한 이해입니다. 지원자를 서교공에 뽑아야 하는 이유는 혹은 지원자의 삶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혹은 지원자의 인생에서 가장 큰 실패 경험은 다들 성공 경험 말하잖아요. 기업 입장에선 얘가 정말 실패를 경험해 봤고 그럼에도 그거를 잘 극복하고 해결해서 배운 바가 있는지를 굉장히 알고 싶어 합니다. 잘 준비해 보세요. 끝으로 미래에 대한 이해입니다. 현재 서교공이 갖고 있는 문제를 지원자의 인사이트를 기반으로 솔루션을 내드리는 거예요. 신규 직원을 왜 뽑겠어요? 경력직이 아닌 신규직을 뽑는 이유는 참신한 아이디어, 이들이 안고 있는 문제를 참신하게 창의적으로 풀 수 있는가를 보겠다는 거예요. 서울교통공사의 수익성 제고 방안, 큰 문제죠. 서울교통공사의 사업과 4차 산업혁명 기술을 결합할 새로운 사업 혹은 아이디어는 이거는 계속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니까 나올 수도 있고요. 끝으로 서울교통공사의 기존 사업을 발전시킬 방법은 혹은 활성화 혹은 보완시킬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이거를 철저히 준비해 보시면 어떠한 PT 면접도 돌려막기가 가능합니다.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 끝!